이 회양목, 이 회양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고대 그리스에서 남성의 생식 기능을 약화시키는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번식을 주관하는 여신이므로 남성의 생식 기능은 이 아프로디테의 권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제사에 이 회양목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번식을 주관하는 권능과 번식을 주관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회양목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회양목을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남성이 있게 되면 그의 생식 기능을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보복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회양목과의 회양목. 요 회양목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아주 무서운 전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무서운 전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 회양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회양목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학명을 보면 북수스 시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북수스 시니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고 그 말의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회양목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석회암이 많은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요 석회암이 많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양목이 돌멩이도 많고 척박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이 회양목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양목의 이름의 유래를 보면은 이 회양목은 지금은 북한 땅이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죠. 강원도의 회양군의 군총 소재지였던 회양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회양지방이라는 회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회양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다 해서 회양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양목의 목질은 목재의 목질은 침이라고 아름답기 때문에 흔히 막도장이나 목도장을 새기기 때문에 이 회양목을 도장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 회양목의 나무 껍질이 회색이기 때문에 이 회색의 회자를 가져와서 회양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회양목의 다른 이름으로는 요 황량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황량목이라고 할 때 요 황자는 노랗다는 뜻이죠. 노란색이다. 그리고 양자는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버드나무다. 그것이 바로 회양목인데 요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노랗냐 하면은 회양목의 나무의 목재를 잘라보면은 목재의 속살이 노란색이다. 그래서 황양이라고 버드나무 양자를 써서 노란색의 버드나무다 해서 회양목을 황량목이라고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양목의 학명을 보면은 회양목의 학명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서 읽기는 북수스 시니카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 학명의 앞에 있는 북수스는 속명이라고 하고 이 속명인 북수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의
푹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푹소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자, 영어로는 박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자를 의미하는데, 이 회양목을 보면은 회양목은 화단이나 정원에 둘레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둘레에 많이 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화단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계목으로 회양목을 상자처럼 삥 둘러서 심었기 때문에 회양목을 푹소스, 상자라고 하고, 이 푹소스라는 말이 변해서 북수수가 되고, 이 북수수가 학명인 북수수 시니카의 북수수, 회양목의 학명의 속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양목의 학명인 북수수 시니카 중에서 요 뒤에 나오는 시니카, 요 시니카를 우리들은 종소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종소명이라고 쓰고, 북수수 종의 작은 이름이 바로 종소명인 시니카인데, 요 시니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틴어의 시니쿠스라는 말에서 시니카라는 말이 유래를 하게 되는데, 요 시니쿠스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차이니스, 중국의라는 뜻이고, 또 프롬 차이나, 중국에서, 이런 중국에서나 중국의라는 뜻으로 시니쿠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 회양목이 중국에 자생한다는 뜻으로 시니쿠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쿠스라는 말이 변해서 시니카라는 종소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윤달에 만난 회양목. 요 윤달에 만난 회양목이라고 하는 요 속담은 옛날에 중국의 송나라 시절의 시인이었던 소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회양목이 1년에 한 치 정도 자란다 하는 말이 납니다. 그래서 회양목은 1년에 한 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미터법으로 3cm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양목은 1년에 3cm 정도 자라나가다가 윤달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키가 3치나 줄어든다고 하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3치는 6cm죠. 그래서 1년에 3cm씩 자랐는데 윤달이 되면은 6cm가 준다. 그래서 키가 자라지 못하고 자꾸 준다는 그런 의미로 윤달에 만난 회양목이라는 속담이 만들어져서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윤달에 만난 회양목이라고 하는 속담은 키가 작은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이었지만은, 요즘은 요 속담의 뜻이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로 변하였습니다. 이 회양목과 관련해서 그리스 신화에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 회양목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잎에 독성을 가지고 있죠. 잎에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양목의 잎을 다량으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그리고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양목에서 나오는 회양목의 꿀에도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회양목의 꿀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벌들은 이 회양목의 꿀을 맛있게 마시고 있지만은 사람은 회양목의 꿀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관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주관하고, 그리고 번식을 주관하는 여신이 바로 이름이 아프로디테인데, 요 아프로디테는 번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생식 기능도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요 여신은 회양목을 무척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무척 싫어해서 아프로디테는 자기의 제사 때에 회양목을 제물로 바치는 남성이 있으면은 그 남성의 생식 기능을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보복을 했다고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제사에 회양목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번식을 주관하는 권능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회양목을 무척 싫어하였다고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회양목을 무척 싫어한 이유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회양목을 남성의 생식 기능을 약화시키는 나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